남들 집은 잘만 매매가 되는데, 아니, 왜 내 집만 매매가 안 되는 거야? 혹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면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경매를 하면서 제 나이 또래보다 많은 주택을 낙찰받아 받고 팔아봤고, 또 제 주변에 10년 넘게 경매를 하시는 분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남들보다는 10배 빠르게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한 분은 매매로 빌라를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집을 비우고, 그러니까 공실 상태로 만들고 집을 부동산에 내어놨는데 몇 달 동안 부동산에서 3번에서 4번 왔다가 갔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을 내어놓기만 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 나가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도 부동산이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저한테 집이 너무 안 나간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집을 방문하니까, 와, 이거는 공인중개사 잘못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내어놓은 그분의 잘못이구나. 이런 상태면 아무도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어땠냐면, 전기를 외부에서 차단기로 내려놓아가지고 집을 보러 와도 집안의 차단기가 전기를 올리거나 내려봐도 불이 안 들어오고, 집을 구경하려면 안쪽에 빛을 이렇게 비춰서 방 안의 경우에는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방을 봐야 됐어요. 그 방의 벽지 일부는 이미 찢어져서 빛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방을 보고 있으면 좀 스산하고 영화 기생충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다 보니 거미줄에 죽은 바퀴벌레, 이거는 뭐 저렴하게 내어놔도 안 나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방법을 쓰니까 딱 2주 만에 집이 나갔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하나를 매도했는데, 아파트를 팔 때 같은 가격대의 집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집은 바로 옆동에 같은 층에 같은 방향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냥 바로 앞집의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단 한 군데의 부동산에만 올려놓았고요. 제 집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고 매수자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제 아파트는 거의 한 달 만에 매매가 된 반면에 그 집은 아직도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면 거의 뭐 1년쯤 다 돼가니까 제 아파트가 10배는 훨씬 더 빠르게 매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전세, 월세로 살면서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임차인, 매수자를 10배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빨리 파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린 키워드들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요한 키워드 3가지는 첫 번째 깔끔함, 두 번째 홍보, 세 번째 가격입니다. 이렇게 3가지인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 단순한 3가지의 키워드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더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함. 말 그대로 매수자가 보기에 깔끔한가를 보는 거죠. 즉, 그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인가를 따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저 아파트에 내가 살고 싶어.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집이 저렴하다고 해서 집이 시궁창 같고 살기 싫게 생겼다면은 팔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이 집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그런 비용까지 감내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죠. 만약 내 집이 신축이다. 그럼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데 많은 비용은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가구나 전등, 싱크대, 화장실 등등이 모두 최신의 인테리어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찢어진 벽지가 있다거나 깨진 타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부분 수리를 통해서 고쳐 넣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축일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이 안 되어 있는 집보다 잘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빛 바래고 손때 묻은 벽지보다는 반짝반짝하고 깔끔한 집을 원하니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인테리어 하면서 든 비용이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팔면 손해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했다면 해당 비용만큼을 가격에 더 붙여서 집을 매매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큰 금액을 불러서 과도하게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닌 이상은 인테리어 금액을 붙여서 매도하더라도 잘 나가고, 만약 인테리어 업체에게 모든 걸 전담해서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발품 팔아서 하나하나 시공업체를 불러가지고 저렴하게 공사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의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집을 매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중도 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나가야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집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얼룩을 없애고 모든 것들이 청소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볼 때 와, 깔끔하다, 이 집 정말 괜찮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똑같은 집이 있지만 한 곳은 깔끔하고 한 곳은 더럽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깔끔한 집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짐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침대, 소파, TV 등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침대 가구들이 마루나 벽지가 찢어져 있거나 찍혀 있는 거를 가려주기 때문에 집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짐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벽지가 크지 않다면 부분 셀프 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남들한테 잘 보일 만한 장소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하면 저렴하게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커튼이나 액자로 살짝 가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내 집은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 상태라면은 다음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테리어를 할 때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보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조명, 두 번째 벽지, 세 번째 도배, 네 번째 페인트입니다. 만약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 네 가지 정도만 하시면 정말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기본형의 집이 1억이고 인테리어가 된 집의 경우가 1억 2천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한 곳 한 곳 구해서 인테리어 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2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정별로 직접 한 곳씩 구한 경우에는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좀 더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격적으로 더 저렴하게 내어놓거나 또는 같은 가격에 내어놓고 더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는 청소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때요? 첫 번째 부분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나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한 곳에 내어놓는 게 좋나요? 아니면 많은 곳들에 내어놓는 게 좋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경험과 10년 이상의 경매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 앞에 부동산에 문의해서 해당 부동산이 이미 매수자가 있고 최대한 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게만 맡기시는 게 좋은데, 만약 기간이 좀 지나거나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중도에 매수자가 없었다 또는 좀 더 기다리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냥 모든 부동산에다가 매물을 내어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주는 방식이 본인만의 특별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매수자를 구하기보다는 광고와 홍보, 그리고 이따금씩 부동산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에 내어놓는 게 많은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모든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놓기로 했다면 여기서 꿀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 사진을 최대한 이쁘게 찍고 보정을 해서 부동산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밝기, 대비 등이 아무런 보정이 되지 않은 집이고, 지금의 이 사진은 보정이 된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사진을 부동산에게 보내게 되면 부동산에서 해당 사진을 이용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에 사진을 같이 올리거나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게 되고 내 부동산의 매매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마켓과 피터팬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판매한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을 당근마켓으로 매매했어요. 당근마켓을 이용하면 부동산 수수료도 나가지 않고 매수자와 1대1로 직접 내고가 가능하고,
매수자의 니즈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죠. 복비 나갈 비용을 그만큼 더 저렴하게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기도 하고요. 이때 당근마켓 부동산 게시글에 그 비용만큼을 더 적게 내어놓기보다는 물어보시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가격만큼을 더 내고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물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옆집보다 1원 더 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만 그렇지 부동산에서는 옆집보다 조금 더 싸다고 해서 절대 먼저 팔리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저층과 고층, 남향과 동향, 인테리어 상태, 윗집, 아랫집에 어떤 빌런이 사는지 등등을 다양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옆집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더 먼저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완전히 가격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마냥 100만원 더 싸다라고 해서 모든 매수자들이 100만원 더 싸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수자들이 집을 고를 때에는 내가 잠깐 며칠 살고 나오는 그런 호텔방이나 모텔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최소 2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살 집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같은 급들의 집들 중에서 더 저렴한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와 같은 동향이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거의 같은 컨디션의 집들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한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매수자의 니즈가 매수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높은 층을, 누군가는 남향을, 누군가는 아이들이 떠들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집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내어놓는 것보다는 이러한 매수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깔끔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어놓은 집들과 비슷한 집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면은 그게 가장 잘 팔리는 집이 되는 거죠. 내 집이 방향이 동향인데 집 방향을 이렇게 남향으로 바꾸거나 저층에 있는 걸 빼가지고 고층으로 옮겨 놓거나 내 집 옆집의 빌런을 없애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두 배제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매력적으로 바꾼 다음에 내 집과 같은 조건의 집들 중에서 저렴하면 남들보다 10배 더 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보다 집을 더 빨리 파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아직까지 내 집이 매매가 되지 않고 있고 하신다면은 남들에게 깔끔하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이 더 빨리 팔리는 방법 이외에도 더 저렴하게 집을 구매를 하고 오를 만한 지역의 집을 찾는 방법과 다양한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